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백부터 한세구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그 내용이니만치 제가 얼굴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를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후 되면 돈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돈인데 돈이 뭐 많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 시니어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주택연금 이걸로 어떻게 보면 그 노후 빈곤을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그 주택연금에 관해서 좀 자세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이 주택연금은 뭐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이 도대체 뭘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소득이 없어요. 집만 달랑 있어.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는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또 일정 기간 정하는 것대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그 돈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주택연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거 많이들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부부 중에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니어야지 되는 거죠. 55세 아닌데 에는 좀 곤란하죠. 그건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부 기준으로 이게 여기서 이제 55세 이상이어야 되고 부부 기준으로 공시지가 9억 이하의 주택. 그러니까 뭐 무지 호환주택 얘기면 안 되죠. 그 호환주택인 사람한테는 이거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다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많단 말이에요. 뭐 두 채, 세 채. 그래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공시지가 합쳐보니까 9억이 안 된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시 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2주택자 또는 뭐 3주택자 이래도 결국 3년 안에 나머지를 처분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가입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5세 넘었고 집이 한 채 있고 두 채 있는데 두 개 합쳐봤자 공시지가입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9억 이하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주택연금의 장점이 뭐냐? 왜 이거를 하면은 그 노후에 좀 낮게 보낼 수 있냐? 이건 뭐냐면 집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담보로 넣는데 집에서 계속 내가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웃기죠. 예. 근데 뭐 나는 이 집을 꼭 물려서 자식한테 주겠다. 그런 분은 이제 좀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자식한테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뽑아 쓴 것만큼 줄어드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그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생각보다 막 11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주택 처분한 금액, 나중에 이제 죽으면 주택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그 주택 처분한 금액이 연금 지급액보다 더 커요. 그럼 뭐예요? 돈이 남잖아요. 요만큼은 더 타실 수도 있는데 덜 타시고 돌아가셨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가요. 어떻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끝. 그게 아니라 이게 연금 지급액 타가신 것보다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더 높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자식들한테 줄 수 있어요. 뭐 상속인에게. 그 다음에 반대로 연금 지급액이 훨씬 더 탔어요. 막 110살까지 사셔가지고 주택 가격보다 훨씬 많이 타가셨어도 이거를 부족한 돈에 대해서 상속인한테 자식들한테 야, 네 아버지가 더 많이 타갔으니까 돈 내놔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되게 심플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언제 돌아가시는 거는 하늘만 아는 거니까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 내가 연금을 계속 매달 연금을 받다가 생을 끝내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다. 왜냐하면 남는 거는 자식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게 무조건 좋으니까 다 좋은 점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이 그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연금액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택 가격은 되게 비싼데 가입 연령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분은 곧 돌아가시겠다. 예를 들어서 90살이야. 집값이 9억인데 90살이야. 그러면 이분은 80살 되신 분보다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금 수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체크 포인트냐면 주택가격, 가입 연령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입 후에 집값이 더 오르면 그때 가입 시점에 주택가격이 높아야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손해죠. 예,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집값이라는 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는 올라가겠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이렇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가능하면 집값이 올랐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사시는 지역이 막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이게 밸류를 더 받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주택연금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한 번 하면 중간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 그 주택연금 대출이잖아요. 이거는 대출이에요. 매달 그 연금 받는 게 대출이에요. 그 대출 잔액하고 이자를 전부 상환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해지 그 비용이 발생하죠. 그게 뭐냐면 주택가격 1.5%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 이거는 내셔야 돼. 예. 그 다음에 주택연금 해지 후에 3년 이후에나 재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맨날 이거 했다가 만변해서 뭐 또 뭐 해지했다가 또 했다가 이렇게는 안 되고 한번 해지하면 3년을 기다리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해지할 수 있다. 한번 하면 은행에서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 지급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신 방법이 있어요. 종신 방법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타는 거예요. 그냥 월 얼마를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매달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신 방식이고 그 다음에 확정 시간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객이 정한 월 단위로 주는데 이건 정한 거예요. 나는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뭐 10년이면 10년 동안 받겠습니다. 라든지 나는 지금 이런 거죠. 몇 살까지는 나는 돈이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넘기면 나는 뭐 받겠다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종신하고 이 확정 시간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주로 이제 이 종신 방법을 되게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살고 계신 집 하나 있으니까 이거를 영목해지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연금 신청하셔갖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연금 지급 방법이 또 두 개가 있는데 대출 상환 방식. 이거는 뭐냐면 대출 상환용으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종신도록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잘 안 가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7억짜리가 있어요. 7억짜리가. 근데 이게 전부 내 돈이 아니에요. 2억은 이게 대출이 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 상환 방식. 우선 이걸 평가한 다음에 2억을 갚아요. 2억을 갚습니다. 그리고 남는 얼마요? 5억. 5억을 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부부 중에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고 부부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1주택 보유시.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살기가 더 어려우신 분. 요거를 이제 최근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2억 원대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거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 이하짜리 집이면 20%를 우대해서 지급한다. 이건 좀 더 돈이 더 부족한 분이시니까 이건 이제 더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뭐 그런 개념은 아셨으니까, 그럼 실제로 주택연금을 우리가 들면 얼마나 받나?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70세 부부가 5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택연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154만 3천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개인이 받는 연금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이제 이게 그 더하면 사실만 하죠.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나는 이거를 그냥 확정해서 하겠다. 10년 동안 받겠다 이러면 이거는 159만 천 원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대출 상환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집이 내 집인데 은행에 담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대출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어때요? 2억 4,600만 원까지는 갚아준다 이거예요. 2억 4,600까지는 그러니까 막 3억, 4억 뭐 이렇게는 안 갚아주지만 2억 4,600만 원까지는 갚아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계산해서 월 지급금으로 해서 종신토록 지급한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70세 5억짜리 집, 그러면 월 154만 3천 원.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금액대별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이건 뭐 예니까 70살 먹은 부부께서 3억 원짜리 집이다. 그러면 이분은 92만 6천 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거고 매달 5억이다. 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월 154만 3천 원. 7억짜리 주택이다. 그러면 월 216만 원을 받는 거죠. 맥시멈 9억까지다. 그러면 월 275만 6천 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여기 4억, 6억 이런 건 표시 안 했지만 감이 좀 잡히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주택연금하고 기초연금, 그러니까 이거를 소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데 이거는 담보 대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건 소득으로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받으면 이게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지역 건강보험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이제 그 신청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우리 부부는 가진 게 달랑 집 하나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영모계진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얼굴은 못 뵀지만 즉 주택연금 우리가 흔히 영모계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